이제 제가 피부에서부터 케이지를 넣는데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한 20분, 25분? 아, 훨씬 빨라졌군요. 엄청 빨라졌습니다. 뉴스온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쇼!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네, 부산 남자 이한입니다. 부산 하기 싫으신가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척추 얘기 이어갑니다. 좋은 강한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비교하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이런 방송 하는 거거든요. 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연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오늘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요추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 아우, 잘 읽었습니다. 네. 자, 이한 씨가 오늘 사연을 소개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네. 저분 말고 이분입니다. 네. 허리가 아파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 척추 하부에 협착증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네. 미국 분도 엑스레이 이렇게 발음하시는군요. 아닙니다. 해보세요. 엑스레이. 알겠습니다. 엑스레이. 네. 짜증이 납니다. 자, 엑스레이 촬영을 엑스레이. 하셔서 척추 하부에 협착증이 있는 것 같다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 주사 맞고 약 먹고 다행히 걸을 때는 저리지 않아서 당분간 운동을 쉬라. 운동 좋아하셨나 봐요. 쉬라고 하셨는데 골반이 또 틀어져서 물리치료도 몇 달 받았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치료를 받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몇 달 뿐입니다. 주위에서 좋다는 병원도 가보고 침도 맞아봤지만 다시 그 자리예요. 이러다가 운동은커녕 사회생활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또 소문난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다시 또 소문난 새로운 한의원을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허리가 아픈 건 어디로 가야 전국을 콕콕콕콕 낫게 해줍니까? 친구가 요추 협착증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합니까 선생님? 하셨는데 제가 이분의 연세를 좀 보겠어요. 50대 후반이시면 아직도 사회생활을 왕성히 하시는데 그래서 소문난 정형외과 새로운 한의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네, 예전에 우리 그랬거든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침 맞아 그렇지. 뜸 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일상생활로의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네. 한의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대증적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지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일단은 제가 거기를 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정형외과 가셔도 되고 신경외과 가셔도 되고 한의원 가셔도 되는데 대신에 네. 한 두세 번 해보다가 네. 안 되면 네. 그때는 참 이제 네. 병원에 오시는 게 그러게요. 제일 정확할 예.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친구가 그 한의원 친구인데요. 네. 너는 허리 아프면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는 척추센터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이제 수술을 좀 받아야 될 만큼 이 일상이 좀 고돼서 힘들다 하던데 진단에 따라서 맞춰서 가세요. 제가 어디로 가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수술을 받으실 땐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요추 협착증 역시 이것도 수술을 하시기 전에 관리하시라고 저희가 앞에 다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 앞에 다 보세요. 근데 좀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다 보세요. 다 보시고 꼭 수술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셨다면 자, 수술을 해야 된다. 자, 어떨 때 이분도 수술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신다면. 협착증 같은 계속.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능이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네. 쉬지 않고 30분을 못 걸어가면 그때는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로 좀 가까이 갔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이제 신경이라는 게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니까 네네. 30분을 채 못 걸어 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전문의를 만나서 네. 수술 방법을 좀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의 경우를 산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추 협착증. 요거 이렇게 약간 신경관 통로가 좀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거기를 넓게 해주는 수술 하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수술하나요? 일단은 이제 외과적으로 이제 신경을 그러니까 넓혀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그 구멍만 넓혀줄 수가 있으면 정말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게 되지만 그러게요. 이제 그 보통 이제 병이 하나만 오지는 않거든요. 이 합병증처럼. 협착증이 있는데 네. 뼈가 흔들리거나 안 그러면은 협착이 너무 심해서 네.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광범위하게 제거를 해야 되거나 어. 이제 그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뼈만 드러내는 수술은 좀 심플하지만 예. 뭔가 흔들림 그리고 광범위하게 수술로 인해서 뼈가 더 나빠질 걸 생각이 들면 그때는 고정을 해줘야 되는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주는. 이건 조금 이제 더 커지네요, 문제가. 그렇죠. 고정을 한다 하셨으니, 아니, 뭘로 고정을 해요? 그럼 뭐 묶어놓을 수도 없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압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유합술이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저희 대개 국민들이 나사모 수술로 이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나사를 박아요? 네네. 나사모 수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저기는 돌리는데 전 박았네요. 예. 이 나사모 수술에 대해서 네. 일반 사람들의 이제 거부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심장에 이거 우리 저 시술할 때 뭐 박잖아요. 네. 그것도 무섭던데. 그렇죠. 이 나사못을 이 뼈에다가 상상이 안 가려. 뭐 들고 오셨는데 이제 너무 간단히 무섭네요. 얘기하면은 네. 이제 기둥을 제가 손을 봐야 되는데 네. 기둥을 조금 너무 손을 많이 보다 보니까 기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나사를 넣어서 이제 보강 공사를 해준다. 기둥을 일단 튼튼히 잡아준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강 공사를 해주는 건데 네. 이것도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비해서? 한 20년 전에는 나사 한 번 넣어가지고 보강 공사를 하던 거를 요즘에는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네. 뼈 사이에 뭔가를 좀 대체적으로 뭔가 받쳐주고 네. 나사못을 넣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이제 수술의 경과암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경과하게 해도 틈을 안 주는 거군요. 그렇죠. 완벽하게.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모형을 외래에서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들고 계세요. 이 네. 보면은 다 나사못만 보세요. 근데 이 나사못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이런 수술이 개발이 됐을 때는 네. 이 나사못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나사못을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뒤에 이게 이렇게 뼈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케이지라 부르는데요. 네. 이 케이지가 들어가면서 뼈의 구조적 안정성,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넓혀주고, 그리고 얘가 기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얘를 어떻게 넣느냐가 최근에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되고, 그럼 나사못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네. 얘가 들어가서 3개월이면 뼈가 자리를 잡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무를 옮겨 심게 되면은 나무가 그 땅에 적응할 때까지 쓰러지지 말라고 버팀목을 지지대. 세워놓잖아요. 예. 이 나사못은 최근에 수술에 있어서 이 나사못은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3개월이면 끝납니다. 쟤는 3개월이면 역할 다 하는 거고. 네, 그 3개월 뒤에 속된 말로 뽑아도 되는데 어허. 뽑으려면 또 상처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굳이 뽑지는 않고요. 네네. 제식도 좋으니까 요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이 중간에 넣는 거를 저희가 뼈 사이에. 케이지라 불렀는데 케이지, 예. 이 케이지를 넣는 방법이 병마다 너무 달라요. 그냥 케이지가 보면은 네, 영상 나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케이지는 사이즈가 좀 크고요. 네, 맨 쪽에. 중간에 있는 거는 좀 중간이잖아요. 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일 작은데 네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어느 게 더 튼튼하느냐, 네. 어느 게 더 뼈를 잘 붙이냐는 당연히 케이지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저게 접착제를 바르는 면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저기에다가 예. 뼈를 붙이는 물질을 저희가 집어넣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예. TLIF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등으로 수술했을 때 들어가는 케이지 사이즈예요.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경을 지나쳐서 케이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보다 더 큰 케이지를 사용을 못해요. 등으로 들어가는 한계가 있는 거네. 왜냐하면 이제 예. 신경이 제일 중요한데 네. 수술할 때 어떻게든 신경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으로 수술할 때는 케이지가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네네. 배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배로. 네. 근데 배를 수술하는 게 장을 헤집으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장을 싸고 있는 복막을 살짝 제쳐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사이즈의 케이지가 들어가고요. 가운데 있는 동그란.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옆구리로 하는 수술인데 옆구리로. 옆구리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이 테크닉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수술의 결과가 네.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 옆구리로 들어간 첫 번째 사진 그게 네. 제일 효과가 좋아졌단 말씀이죠? 아무래도 이제 케이지가 크다 보니까 견고하고요. 면적이 닿는 면적이 네. 넓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골다공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 수술하기가 좀 수월해졌고요. 예. 환자가 좀 빨리 걸을 수가 있고 또 희한하게도 제일 왼쪽 수술이 피가 제일 적게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보면서 옆구리 설명해 수술이 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네네. 옆으로 오 상상이 안 가요 저. 오.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고요. 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상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네. 이 옆구리를 구성하는 근육을 벌려요. 예예. 장을 싸고 있는 복막을 제가 앞쪽으로 살짝 밀 수가 있습니다. 음흠. 그래 밀리게 되면은 화살표들이 지금 밀고 있네요. 밀고 저 사이에다가 네. 탐침을 넣어가지고 네. 제가 디스크로 공간을 들어가는 이제 탐색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아 쟤네들이. 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조금씩 벌려요. 하나, 예. 둘, 셋. 공간 확보네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저희가 쓰는 특수 견인기가 있는데 네. 저거를 꼽아버리면 피부에서 디스크까지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저거를 고정을 하고 예. 아까 벌렸던 튜브를 뽑아버리면 네. 저한테 26mm의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남아져 있겠네요. 네. 그 6mm의 공간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돼요. 그걸 이제 넣는 거네요. 네. 저 세 개의 넣고 사진 보여드린. 수술이 끝나게 되고 네. 척추 수술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네. 뼈가 잘 붙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목이 유압술이니.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지금 보시다시피 나사못이 들어가고 뭔가 수술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예. 거기 허옇게 비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기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랑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는 들어가는 있는데 그래.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건 유압이 안 된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안 이제 붙었네. 계속 네. 고생을 하고 손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잘된 수술은 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아,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뼈가 올라온 게 보여요. 예, 예. 이렇게 네. 그거. 네네. 나사못이 넣는 수술은 결국 유압을 시키는 과정인 건데 네. 결국은 수술이 잘 됐다는 거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이렇게 뼈가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저렇게. 예. 저렇게 올라오면은 모든 게 끝나요. 그러면은 한라산을 가셔도 되고 백두산도 가셔도 되고. 저게 확인이 돼야 되겠나요? 네. 저 장면이. 저게 3개월째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100일 우리. 예. 네.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뼈가 완전하게 굳는 건 6개월인데 네. 3개월째 저게 올라오면 계속 붓고요. 만약에 3개월째 저거 뼈가 안 올라오면 평생 가도 안 붓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군요. 네. 어떻게 거기 안착시키느냐에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결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네. 좀 큰 사이즈의 케이지를 넣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지,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네, 네.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건 역시 10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랑 다르게 유압술을 하게 되면 보통 보조기를 3개월을 채웠었는데요. 네. 일단은 옆구리로 수술한 이후로는 보조기를 6주만 채우고요. 확 줄었고요. 네. 일상생활도 좀 빨리 복귀가 가능한데 네. 보통 이제 3개월째 CT를 찍어서 뼈가 올라온 걸 확인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생활하셔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네. 더 짧아졌어요. 아, 진짜요? 엄청 짧아졌어요. 얼마 정도면 됩니까? 예전에는 등으로 수술할 때는 케이지가 들어가는 시간이 네. 저도 좀 수술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리 서둘러도 1시간 반 이상 그 이하로 안 줄더라고요. 와, 예. 등으로 수술할 때는.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피부에서부터 케이지를 넣는데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통 한 20분, 25분? 훨씬 빨라졌군요.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와. 이 속도가 붙는다는 건 수술에 있어서 안정된 길들이 좀 열렸다는 거군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이제 네. 등은 이제 손을 대야 될 구조물이 많은데 이제 옆구리는 좀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손을 대야 할 구조물이 별로 없는 것도. 좀 편하게 네네.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단 말씀이네요. 자, 오늘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의대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봤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해서 치료하셔서 안 아프시고 활동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신중히 판단하시고 나하고 제일 맞는 의사 딱 만나셔가지고 완벽한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의 차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빨래하다가 우리 가족들한테 좀 빨래 좀 널어 해도 기술의 차이가 나요.
잘 털어서 늘면 다림질 안 해도 돼. 근데 막 늘면 다림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어떤 기술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 건강에 걸린 문제잖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예, 걱정되죠. 걱정되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잘 선택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요추협착증의 수술적 치료에 관한 얘기 함께 해보셨습니다. 네, 수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은강원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함께 나와주셨고요. 네, 여러분들과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뉴스원과 함께하는 웨딩 걸투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게 모니터를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하다. 네. 근데 지금 모니터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편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네. 대개의 경우에 높은 것보다 다 낮거든요. 척추 질환이 갈수록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더 질환이 증가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보니까 점점 들어. 어쩔 때는 내 얼굴인지 모니터인지. 자, 이것도 사실 정말 자세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